한 수녀가 섹시한 속옷을 비롯해 화장품, 의류, 고급 명품 신발 등을 쇼핑하는데 강렬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매일 그녀는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저택에서 고급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 중인 수녀가 이렇게 방탕하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홍콩의 한 사찰에서 한 수녀가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수년간 사찰의 규칙을 어기며 위선적으로 수행을 가장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현재 아침에는 경을 읽고 목탁을 치고 밤에는 창녀로 변신하는 수녀를 폭로하는 사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저희와 저희 팀이 10만 구독자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곧 저희 팀은 미국 경찰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 채널은 경찰의 시각에서 사건 전개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극적인 수사 이야기를 궁금해 하신다면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 채널에 방문해 최신 탐정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고 오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수녀의 법명은 석지정 실실띵이며 본명은 사에민 실아이민이다. 에민은 1968년 6월 7일 중국 길림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민은 어릴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당시 사에민은 키가 크고 예쁜 외모에 곡선미 있는 눈썹과 큰 눈을 가진 소녀로 여겨졌다. 게다가 활발하고 민첩한 성격 덕분에 마을의 많은 청년들에게 주목받았다.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에민은 마을의 부유한 집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워했다. 이는 그녀에게 돈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점차 심어주었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이런 생각으로 그녀는 언젠가 부자 남편을 만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구애를 해왔음에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지난 세기 80년대 중국 남부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북부에서 남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돈을 번 후 그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와 자랑하곤 했다. 1989년 당시 21세였던 사에민 역시 가난한 고향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꿈을 품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홀로 남부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광저우나 선전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다수와 달리 민은 홍콩을 선택했다. 20세기 90년대 홍콩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처음 이곳에 온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고층 빌딩들에 압도당했다. 활기찬 도시의 교차로에 서서 그들은 이 황금 땅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번화한 도시 생활에 녹아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행복을 느꼈다. 사에민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용은의는 홍콩에 처음 온 북부 출신 여성들이 당시 사회 최하층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던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합법적인 입국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발각되면 즉시 추방당할 처지였다. 그래서 그녀는 청소, 쓰레기 처리 등 불법적인 저임금 일자리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약속의 땅에서 이런 힘든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용은이는 홍콩 현지인과 결혼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 우연한 기회가 1989년 찾아왔다. 용은이는 트럭 운전사 3사형을 만났다. 대화 중 그가 홍콩 토박이임을 알게 된 그녀는 즉시 이 기회를 잡았다. 부조허우 3사형은
용은이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했다. 1990년 용은이는 합법적으로 홍콩에 보증받아 입국했다. 홍콩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홍콩 렌토 결혼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을 통한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용은이의 결혼 생활은 갈등과 풍파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1997년까지 버텼다. 홍콩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녀는 즉시 3사형과 이혼을 신청했다. 홍콩의 불교 신자들, 특히 부유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사찰을 보수하고 기부하며 선행을 쌓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석지정의 호소 직후 많은 이들이 정휘사 보수를 위해 기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모금된 돈은 모두 날개도 없이 사라졌다. 석지정은 모금된 돈으로 자신을 위해 명품 옷과 보석을 사들이며 개혁 계획을 시작했다. 사찰에만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했다. 이후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석지정은 다이아몬드, 까르띠에, 금 장신구, 진짜 가죽으로 만든 명품 가방 등 더 값비싼 장신구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고 전용 운전사를 고용했다. 석지정은 심지어 400만 홍콩 달러, 약 13억 원 이상 상당의 저택까지 매입했다. 저택 내부는 매우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매일 할 일이 없으면 그녀는 고급차에 올라 운전색의 저택으로 데려가게 해 휴식을 취했다. 바늘은 주머니 속에 오래 있어도 결국 드러난다는 말처럼 석지정의 사치스러운 삶은 영원히 이어지지 못했다. 2009년 석지정은 우연히 베트남계 유명 배우 온정정 웬징징을 만났다. 온정정은 영화 양과와 소용녀에서 소용녀 역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불교 신자여서 자주 사찰을 찾았다. 정휘사에 방문했을 때 석지정은 그녀가 유명 배우임을 알고 즉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접근했다. 온정정은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영화계에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유명 무술스타 유가량, 리우자량과 결혼한 후 1999년 연예계를 떠나 변호사가 되었다.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진심 어린 불교 신자였다. 석지정의 사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그녀는 정휘사를 위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자선 모금을 독려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가 주도한 정휘사 보수 모금은 130만 홍콩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이후 공덕금은 점점 더 많이 모였다. 그녀는 정휘사의 공덕금을 관리하는 운영위원이 되었다. 2015년 자선 기금이 점점 커지자 온정정은 장부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가 생각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정휘사의 자선 모금 기록을 검토하던 중 그녀는 석지정의 관리 아래 지난 10년간 사찰의 모금액이 670만 홍콩 달러에서 70만 홍콩 달러로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그녀가 기금 이상을 알아챈 시점, 사찰 보수 비용으로 명시된 금액은 총 270만 홍콩 달러였지만 사찰의 많은 부분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낡아 있었다. 게다가 사찰 내 기타 자잘한 비용으로 거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변호사인 그녀는 이상을 감지하자마자 사립탐정을 고용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온정정은 석지정이 극도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사찰의 불교 규칙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년간 그녀는 사찰 땅을 나누어 비밀리에 매매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 이것이 그녀가 호화로운 저택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뿐만 아니라 석지정은 젊은 남성들을 집에 초대해 파티를 열곤 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정성스레 화장한 뒤 고급 의상과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했다. 심지어 그녀의 저택에는 다양한 가발이 있었고 가구는 모두 고가의 자단목으로 제작되었다. 책상 위에는 최신 고급 전화기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특히 그녀의 옷장에는 여성용 섹시한 속옷, 세련된 드레스, 고가의 명품 가방이 가득했다.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넘쳐났고 방 안에는 크기가 다른 9개의 옷장과 명품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뷰티 용품이 담긴 캐비닛이 있었다. 방 한쪽에는 10켤레 이상의 명품 가죽 신발이 보관된 신발장이 있었다. 침실의 침구류는 9만 홍콩 달러, 약 3억 원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녀의 방에 헤어드라이어가 있었다는 점이다. 언론 앞에서 석지정은 정의사가 어려움에 처해 매달 전기세도 내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의 2마리 개는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즐기며 매달 7천 홍콩 달러의 사료비를 소비했다. 이후 탐정은 더 놀라운 장면을 공개했다. 석지정은 가사 아래 화려한 옷과 검은 스타킹을 착용하고 값비싼 가죽 신발을 신은 채 사찰에서 경을 읽었다. 온정정의 생일에는 그녀에게 고급 가죽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불교의 금기사항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 단서를 따라가며 온정정, 웬징징, 은, 석지정 시츠딩의 복잡한 연애사를 계속해서 발견했다.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97년 첫 남편 삼사영 첸시롱과 이혼한 후 3사람과 결혼했다. 2013년 제자를 통해 심천의 부동산 중개인 양용을 알게 되었다. 첫 만남부터 2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끌렸다. 보현사 바오리안 시에서 비구니로 지내던 시기, 석지정은 홍콩과 심천을 오가며 남자친구를 만났다. 2014년에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링까지 착용했다. 양용과 사귀던 중 같은 해 6월 그의 알코올 중독을 견디지 못해 헤어졌다. 양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사람의 애정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입막음으로 50만 위안, 약 17억 원을 요구했다. 둘은 위챗으로 협상하며 10만 위안, 약 3억 5천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결국 석지정은 양용을 만나 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양용은 돈을 받은 직후 전 여자친구가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다. 2015년 심천인민법원은 양용에게 협박 및 사기 재산 갈취 혐의로 3년형을 선고했다. 항소 후 형량은 1년으로 줄었다. 2016년 석지정은 본토에서 출가한 스님 유건강, 리우젠창과 결혼을 등록했다. 결혼 후 유건강은 홍콩으로 보증받아 와수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0년 홍콩법에 따라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유건강과 석지정은 각자의 길을 갔다. 2012년 10월 29일 당시 45살이었던 석지정은 38살의 고국 가우고이라는 본토 교사와 다시 결혼했다. 고국은 이후 소주시 이맘산사 린옌샨시에서 출가해 여지 루치라는 법명을 받았다. 석지정을 따라 홍콩으로 온 그는 석지광이라는 이름으로 정휘사 운영위원이 되었다. 2사람은 사찰에서 부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석지정은 불교 규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자들이 기부한 향전을 횡령해 사치스러운 생활과 사찰에서 함께 사는 남편을 부양하는 데 썼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한 온정정은 이후 석지정과 대면했다. 왜 다른 2 스님과 결혼했냐는 질문에 석지정은 본토에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가짜 결혼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충분한 증거를 모은 온정정은 즉시 홍콩 경찰에 신고했다. 2015년 10월 14일 당시 47살이었던 석지정은 마침내 경찰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녀의 제자 성묘회, 현 남편 고우국, 그리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한 명도 함께 체포되었다. 경찰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석지정이 정의사의 기부금 약 4천만 홍콩 달러를 개인적인 사치 생활과 가짜 결혼을 통해 홍콩 영주권을 얻는 데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2017년 석지정은 부패와 타인의 불법 체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며 석방되었다. 2017년 11월 부패로 취득한 석지정의 모든 재산은 경매로 매각되어 정휘사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위기로 저택 매각가는 구매 당시보다 1,000만 홍콩 달러 낮았다. 2022년 2월 26일 석지정에 대한 재판이 마침내 열렸다. 판사는 부패, 사기 재산 갈취 등 여러 죄목으로 그녀에게 7년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석지정은 항소했으나 실패했다. 정휘사 승려의 부패 사건은 결국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시골 소녀 사해민에서 정휘사 주지 석지정이 되어 사치와 향락을 누렸지만 결국 모든 재산은 먼지로 돌아갔다. 불문에 귀의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만 그녀의 행위는 불교의 인과 법칙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이 가짜 승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사 아래 방탕한 삶을 사는 가짜 수행자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아래의 댓글로 의견을 남겨 함께 토론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저희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이제 저희는 이만 작별 인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